자, 이 책의 두 번째 부분, 유전자를 쇼핑하는 시대 와도 될 것인가? 여기서는 생명공학 기술의 빛과 그림자, 즉 업적과 문제점과 그리고 이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유전자 쇼핑 시대의 빛,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자, 질병을 정복하는 체세포 유전자 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미래에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그중 하나인 유전자 요법은 유전자의 결함으로 생기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요법은 세포의 설계도인 유전자를 직접 수정함으로 기존의 약물 치료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고 또한 영구적인 것이다. 맞춤 아기가 또 탄생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PGD와 생식세포 유전자 요법에 의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착상적 유전자 진단법, 즉 PGD와 유전자 강화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성 질환 없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PGD 기술이 보완되어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개의 배를 비교하여 형질이 가장 마음에 드는 배 하나를 골라 자궁의 태아로 길러낼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가 100% 마음에 드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식의 유전적 특징은 부모 각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PGD만으로는 인류는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아의 유전자에 손을 대지 않고 여러 배아 중 하나를 고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한정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배아의 유전자에 손을 대서 아이의 형질을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는 태아의 유전자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전자 강화는 아기가 배의 단계일 때 유전자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장차 태어날 아기의 건강과 능력을 적극적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생식세포 유전자 요법을 시술하는 것이다. PGD에 의한 배아 선별의 결과가 선택형 아기라면 태아의 유전자 강화의 결과는 진정한 맞춤 아기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또 손상된 신체 기관을 되살릴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죠.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은 손상된 세포나 기관을 줄기세포를 통해 치료하는 것이다. 세포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죽어버린 경우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정상적인 유전자 조각으로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포 자체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새로운 세포를 얻어야 한다. 줄기세포는 신체의 모든 기관으로 자라날 수 있는 만능세포이다. 그러므로 줄기세포를 원하는 대로 분화시켜서 손상되거나 죽은 세포의 자리에 이식하면 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유전자 요법이 병든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데 반해 줄기세포 분화를 통한 세포 이식은 손상된 세포를 아예 새 세포로 교체해 준다. 줄기세포의 분화를 통한 정상세포의 이식은 PGD나 유전자 강화가 해결할 수 없는 후천적 질환이나 장애까지도 해결한다. 체세포 유전자 요법, PGD와 유전자 강화, 즉 생식세포 유전자 요법,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법은 인간에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안겨주는 3종 세트라 할 수 있다. 태어나기 전에는 PGD와 유전자 강화를 통해 불행의 씨앗을 제거하고 태어난 이후 발생되는 불행은 체세포 유전자 요법과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해결한다.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생체 물질의 부족으로 생긴 질병은 체세포 유전자 요법으로 치료하고 세포나 기관 자체가 손상되어 아예 새로운 세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법을 쓰면 된다. 유전자 쇼핑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도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다. 사망 시기를 늦출 뿐 아니라 노화 자체를 억제하여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 개체 복제는 그러나 현재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기술적 위험과 윤리적인 반대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 개체 복제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사람은 자기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원한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심한 유전병을 앓고 있으며 이 유전병이 자식에게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 부부는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할 것이다. 이때 부부 중 유전병이 없는 쪽을 복제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한쪽의 유전자나마 물려받은 자식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유전자 강화 기술이 발달한다면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자체를 사전에 치료할 수 있어 이 부부도 마음 놓고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전병의 위험은 인간 개체 복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인간 개체 복제가 보다 절박한 경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혈통을 이어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자신 이외에는 가족이 모두 사망했는데 결혼이 여의치 않거나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줄 대리모만 있다면 자신을 복제한 아이를 대리모를 통해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인간 개체 복제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만한 여지를 던져준다. 현재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정자 기증 출산은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기는 하지만 이미 상용되고 있다. 돈을 목적으로 정자를 사고 파는 일은 법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장은 형성되기 마련이다. 바이오 의약품이나 유전자 요법에 의한 유전자 쇼핑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자연이나 신을 대신하여 나 자신이나 부모님이 나의 특징과 개성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역시 양면적이다. 인간이 자연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인간이 자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도 된다. 유전자 강화의 목적은 나의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나 자식을 원하는 대로 바꾸는 기술은 신체적인 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전자 요법은 인간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외부 스트레스에 강하고 이성에 적극적이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듯 유전자 쇼핑 시대에는 자신이나 태어날 자식을 육체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